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366화 중세를 찍자 네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선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현재 서점에서 판매 중이니까 네. 연휴 전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때 추석이야. 그래서 추석에 읽으시라고. 끝나고 남어. 외요가 뭐야, 외요가. 아니, 연휴 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무슨 뭔가 이벤트가 있나, 저는 그렇게 이유는 생각한 갖다 거죠. 붙이면 돼요. 다. 연휴 때 구입하기 힘들잖아, 인마 시작이야. 왜요? 아니, 뭐지, 서점 가서 살 수도 있잖아, 연휴 기간 중에. 자, 그래서 현재 해시태그 달콤 장르 뭐 SNS 이벤트 진행 중일 거예요. 자,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인증하고 뭐 그냥 재밌다, 니네도 사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와 같이 방송하실 패널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가 되게 널널하다, 이거 정도 할만하다, 자아 발전 뭐 이런 거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도 쟤네보단 잘하겠다. 맞아. 그러면은 내가 찍을 수 있다, 막 이런. 참여하시면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죠. 청취 탑10 발표하고 오. 중세를 찍자 네 번째 편 시작할게요. 자, 일단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이고요. 네. 1위 최채영님 5일 3시간 50분, 2위 Y2제오님 3일 21시간 17분, 3위 균홍님 3일 19시간 31분, 4위 리즈님 3일 3시간 56분, 5위 데이비드드드님 2일 14시간 47분, 6위 그레이 오발 GRAYOVAL님 2일 5시간 36분, 7위 무풍쿠마님 2일 1시간 20분, 8위 초찌님 1일 23시간 33분, 9위 이지08님 1일 21시간 50분, 10위 끼유님 1일 12시간 4분. 감사합니다. 신구 조화가 되게 좋은데요, 이번에. 그간 한참 쉬었잖아. 한참은 아니지만 어쨌든 쉬고 방송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방송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유입되신 분도 계신가 봐요. 뭐 그런가 봐요. 우리 좀 더 열심히 해서 광고를 안 하니까 뭐 우리의 존재 자체는 뭐 늘 말하자면 내가 먼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더 열심히 해서 좀 큰 먼지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진짜 3년 전에 9권까지 하고 네. 이제 되게 오랜만에 10권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도 이게 출판이 한동안 안 됐었어요. 한동안 한국에서는. 그렇죠. 왜냐? 안 팔리니까 안 냈겠지. 네. 근데 좀 난 그런 거 좀 못마땅해. 책임을 지고 끝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애니북스라고 이제 문학동네 산하의 인프린트 만화 전문 출판 쪽에서 이제 나오다가 현재는 그 애니북스가 없어졌나 봐요. 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신간들은 전부 다 문학동네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출간이 된 이유는 드라마화가 결정되면서 리메이크 드라마. 네, 그게 결정된 이후부터 갑자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된 순간 바로 전주에 15권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한 권이 더 추가가 됐다, 우리도. 그래서 10권부터 15권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 네. 뭐 과거 1권부터 9권까지의 내용은 현재 그 한국 드라마 오늘의 웹툰에서 이제 진행 중인 얘기랑도 많이 겹칠 거고, 한국화를 하긴 했는데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에 끝까지 못 보겠더라. 아무튼 중간중간 많이 봤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는 과거 이제 화에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10권 얘기를 해봅시다. 네. 10권 들어가면 이제 목소리의 형태편하고 너의 이름은 묶어가지고 서체편이에요. 서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아주 대놓고 패러디도 아니고 그냥 사용을 했군요, 제목을. 네, 네. 둘 다 만화 제목이죠. 그 피부의 작가 나카타가 만화 속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이건 이 느낌이랑 다른데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쿠로사와가 수많은 서체 중에서 이제 막 찾아내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편 인기 작가 호리 케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올 신작 작품이 호로 작품이래요. 그래서 신작에 어울리는 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습하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같은 문자 이렇게 딱 나와요. 제가 디자인 아니지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빡칠 것 같은데 이게 네. 의미가 있나요? 뭐 심플하고 화려하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습하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같은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멱살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유명한 폰트 디자이너를 또 지명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인기 작가 호리 케이토가 되게 까칠하고 좀 그랬었어. 그런데 이 문고본을 여기서 출간을 못하게 되면 이제 만화까지 결정된 작품이라서 다른 출판사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꼭 해야 사람은 돼. 이 소설가야. 음. 계속 우린 만화가만 이렇게 봐왔다가 이제 나왔는데 되게 문신 많은 여자로 나오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진짜 심플하고 화려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잘 해결이 되는 그냥 이야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폰트 디자이너가 유단자니까 쿠로사와가 가서 같이 뭐 해달라. 근데 폰트 디자이너가 딱 보더니 바로 수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를 만나보고 싶다. 작가도 직접 만나보고 작가가 쓰던 그 필체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폰트를 완성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작가가 되게 남한테 고개 숙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딱 보더니 완벽합니다. 멋진 서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또 주요 포인트는 각 분야에서 일하는 프로들을 조명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폰트 요 디자이너가 처음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작업하는 게 되게 면밀히 다뤄지긴 해요. 네. 그래서 과거 작품에 누구의 어떤 그 서체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고 뭐 이러는데 사실 한자를 하기는 되게 힘들겠지. 네, 한자는 이제 있는 걸 조합해 쓸 거고 아마 히라가나 쪽만 힘을 줬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50음도만 하면 되니까. 네. 좀 더해서 가타카나까지 하면은 뭐 100개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더 나가야 되지. 한국은 너무 힘들어요. 조합이 있어야 되니까. 네. 조합도 엄청 많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체가 되게 많이 안 나왔던 이유가 그것라고 한 하잖아요. 문자도 뭐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없을 때, 뭐 네, 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영어랑 일본어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그게 어렵다. 영어를 얼마나 쉽냐? 그거 24개냐? 네.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영어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게 편한데. 하지만 우리가 좋은 점은 있지. 사실 그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 마찬가지인데 약간 그 로마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식밖에 안 되잖아. 키보드 칠 때. 네. 그리고 한자 변환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야, 세종대왕님이 해가지고 자원 모음만 합치면은 무조건 되니까 키보드 안에 다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서체가 되게 다양해지긴 했어요. 네, 이제 많이 좀 뭔가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조합해도 다른 서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단행본 안에 그 굉장히 다양한 서체를 담아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네. 가끔 좀 희한한 서체를 사용한 폰트를 사용한 책을 보면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야. 눈이 좀 아파. 약간 옅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네. 글자 자체가 가늘게 그게 이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재밌긴 했어요. 네. 어쨌든 좀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결국 이제 뭐 약간 그런 거잖아. 오네가시마스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만드는 장면인 뭐 거죠. 그런 거지만 또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또 보았다. 뭐 이런 거지. 다음 편은 이제 쿨재팬 제목인 건데 이제 패션 컬처 잡지에서 만학 특집을 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카타만 단독으로 취재를 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단독은 아니고 이제 여러 작가가 참여를 하는데 만화 부문에서 아니야 바이브스에서는 이 사람만을 그래요? 뽑은 거였어. 이게 만화 특집이라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카타도 승낙한 거죠. 저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원래 얘가 이걸 못하는 애잖아. 네, 근데 대인 어떤 그 스킬이 전혀 없는 애지. 네, 근데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쿠로사와가 듣기로는 되게 가벼운 인터뷰랑 간단한 촬영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 풀 메이크업에 의상도 다 갈아입고 촬영을 되게 장시간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카타가 그 인터뷰 도중에 기절하고 말죠. 네, 그래서 이제 나카타가 깨어나가지고 난 이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뷰랑 사진 촬영은 일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 이제 쿠로사와하고 편집장하고 가가지고 사과하죠. 나카타는 못 나간다. 그래서 결국 뭐 초특급 대타 나리타 메론느가 실리면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얘도 이제 가끔씩 나오잖아. 네. 뭐 약간 순정틱한 걸 그리는 것 같은데 되게 나석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가로 나오지.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 만화에서 되게 잘 그리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거의 주인공급인데 나카타 하쿠 요 작가잖아요. 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천재 같은 느낌이 있지. 이 사람은 항상 그 애들르지 않고 설명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다고 하잖아. 만화로.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머릿속에 영상이 떠오른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제 그게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캐릭터를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법하다. 네. 이렇게 음침하면서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고통 같은 게 되게 섬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실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의 웹툰에도 이 나카타 하쿠르 그 캐릭터가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딱 누가 봐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만화 작품이 아니고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캐릭터로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점 때문에 이거 단순히 그냥 머리 막 내리고 음침하게 뭐 검은 거 입고 다니고 그것만으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만화에서만큼은 되게 잘 느껴지죠. 어쨌든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 이 후반부로 가서 나카타 하쿠가 인기 작가가 됐는데도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들이 점차 정말 그게 거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는 누구를 위한 영상화인가 베스트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민들레 철도라는 작품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영화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핫한 작가. 그래서 찾아와요.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영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상담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설득하는 게 각본가, 감독, 프로듀서 다 전문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각본이 나왔어. 아, 이대로면 괜찮겠다. 작가도 승낙을 한 거죠. 이제 다음은 뭐야? 섭외를 해야 돼. 근데 되게 인기 배우 둘을 섭외했대요. 되게 뭐 20대 정도? 20, 30대 되는 남자 배우 둘을.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술집 주인 역은 중견 배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급 될까요? 국민 배우. 되게 이미지 좋고 뭔가 그런. 아 약간 어렵긴 한데 딱 이걸 보면서 일본 배우는 몇 명이 떠오르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자 예전에 그 우리가 채널 고정이라는 만화 한번 다룬 적 있었잖아.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TV 드라마 뭐 되게 단편극인데 무슨 네. 그 간이역에서 뭐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국민 배우 누구라 딱 거의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그런 화가 있었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배우를 좀 연상을 하긴 했거든. 우리는 누가 있을까? 최보람 선생님. 아이. 최보라 선생님은 너무 연기 안 한 지가 너무 30년 전에 최보람 선생님. 아이. 왜 요즘에 없어? 신구 선생님 정도 되겠지. 에이. 아니 그 정도 연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아, 신구 선생님 젊어 보여. 젊은 역 많이 해. 그래도 50대 정도 되는 중견 배우. 50대는 아니야. 이게 50대 정도로 생각했어?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5, 60대. 주현. 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 그런 국민 배우를 섭외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섭외를 한 줄 알았는데 그 사장 매니지먼트 사장이 어디 갔다가 뒤늦게 와가지고는 아 이미지 안 맞는다. 이런 술집 주인 역할에 이런 국민 배우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각본을 고쳐와라. 술집이 아니라 뭔가 다른 역할로. 그래서 이제 그 각본을 쓰는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인데. 아, 이 각본을 되게 고민을 하죠. 근데 내가 프리랜서가 된 이유는 그 위에서 말하는 대로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한 건데 이렇게 원작을 훼손하려면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프로듀서가 아 알겠다 하고선 삭발을 하고 가가지고 사장을 설득하죠. 도계자를 해가지고 역시 답은 도계자다. 삭발까지 되니까 아, 자네 민머리 처음 보는구만 하면서 허허 하잖아요. 결국 아, 이렇게 도계자에 약해. 그러니까요. 그것도 민머리까지 하니까 일본 가서 머리 밀고 도계자면 일단 되는 건가? 아 일단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딱 보고 이 원작자의 핫한 작가니까 되게 H.O.T.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핫한이지. 네. 요 작가가 막 되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네, 눈물 눈물 뚝 뚝뚝 흘리는데 한국과의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원작자가 이렇게 원작자한테 검수를 받고 뭐 이런 얘기는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는 만약에 영상화 된 거 딱 보면은 원작의 어떤 정수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걸 반영하고 안 하고도 거의 그냥 만드는 사람들 나름의 어떤 해석인 거잖아. 네, 그냥 원작자한테는 그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판권을 산다는 네. 얘기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사카 코타로 예전에 이제 서면 인터뷰 했을 때 그 네. 영화 된 것 중에
되게 다른 작품도 있을 거고 약간 비슷한 작품도 있고 정말 너무 결이 다른 작품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되게 정답에 가까운 말인데 그냥 다른 자식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기가 만든 작품과 그냥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그냥 어떤 정도의 답이죠, 정말.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것도 한국이랑 되게 마찬가지인 게 이 배우나 이 소속사의 입김은 정말 크게 작용하죠, 한국은. 그쵸. 특히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영화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배우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나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 정말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뭐 없는 얘기도 각본에 추가하기도 하고. 끼워넣기 식으로 배우 넣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우린 너무 많이 들었잖아. 네.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뭐 촬영장에서 뭘 했다니 보이콧을 했다느니 뭐 맞아요. 별 얘기 다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냥 사장이 약간 강짜 부리다가 허허 하는 거잖아. 그렇죠. 도계자에. 도계자 받고 싶어서 뭐 도계자 약간 그 성애자인가? 그거 받더니 그냥 쓰러져 버리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해피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이거를 되게 한국이었으면은 아주 큰 이야기로 파급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 들어요. 영화계 전반에 깔린 그렇죠. 비리를 막 그 파며. 진짜 얘기 엄청 많아. 네. 엄청 많은데 뭐 네. 어떤 배우가 뭐 했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 네. 그래서 다들 그 뭐 연예인들이 어떻게 막 망하길 바란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 실제로 그래서 자기 정말 모든 커리어를 걸고 폭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폭로가 안 먹히는 순간 진짜 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뭐 용기라고 해야 될까? 그 용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정말로 그 폭로를 통해서 뭐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라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쉽지 않은 거 보면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그걸 알고도 하는 거니까 여러 명이 떠오르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지. 아무튼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렇죠. 그 시권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는 수천 개의 부메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진짜 뭐라 그러죠? 진짜 완전 하이급 나이 많은 미쿠라야마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미쿠라야마 센세. 요 선생님은 그 급이 진짜 중견 이상의 그 모든 그 만화가들한테 존경받는 선배잖아. 그렇죠. 네. 진짜 센세로 불러야 되는. 네. 거기 나카타 거기서도 이제 뭔가 어시도 문화생을 했었고,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작가를 키우는 데서 아주 좋은 말만 하는 어르신이셔. 네, 진짜. 근데 이분이 이제 후에 이제 입원하시잖아. 네. 드라마에서 김갑수 씨가 요걸 맡습니다. 이 아이고 역을. 그럼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팬들은 오해할 것 같아. 아이고 저거 아이고 금방 돌아가시겠구만 저 양반. 근데 거기까지 이제 다루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분량이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센세가 예술제 문화상 대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이제 전 만화가들이 막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도 이제 핫한 작가가 와가지고 정말 선생님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막 이러면서 또 거기서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끝나죠. 아부가 일품이야. 이게 왜 수천 개의 부메랑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했군요. 네. 11권에 나가면은 타카하타 선생의 약간 러브 스토리가 될 뻔 말 뻔한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건 안 되지. 누가 봐도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샤워 2번 했다는 얘기에 너무 어우 그랬잖아요 저 혼자. 아 재수없어.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은 타카타 이슨 선생이라고 나와. 네.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절묘하게 균형 감각을 맞춰서 캐릭터를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되게 정말 진심 우러나서 해줘. 근데 그런 사람인데 반을 맨날 밖에 나갈 때도 추리닝 입고 다니고 여자 맨날 바뀌고 거기에 되게 좌우돼. 그리고 약간 그 좀 공명심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 좀 튀고 싶고 상도 받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네. 이 사람을 더 좋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점으로 굉장히 그런 절묘한 균형 감각을 지닌 캐릭터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래서 좀 미우면서도 좀 아유 안타깝다 이런 면들도 좀 있었어. 근데 샤워 2번은 진짜 그 얘기 듣는 순간 되게 짜증났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해봅시다. 아니, 근데 웃겼는데 되게. 그리고 이 역할이 이제 일본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한자와 나오기에 곤조였나요? 콘도? 콘도 그 배우였어요. 되게 느낌이 안 맞네. 그쵸? 되게 안 맞죠.
약간 너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왜소하더라도 카리스마가 있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콘도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보다 약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 그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지만 약간 그래도 스타일리시한 좀 면을 좀 날직한 챙긴 느낌 그치 날티가 약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너무 배우는 왜소하고 너무 우직한데 아니 콘도 그 정과장 같이 되게 쪼글쪼글하고 그 사람 아니었어? 정가장 없다고 그냥.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먼저 보고서 나중에 이제 중세를 찍자 이 만화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좀 매치가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아직 여기까지 못 봐. 아니, 아, 누군지-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아 나왔어.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배우였어.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재수 없게 나와 초반에.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안 봐서 뭐 말하긴 좀 뭐한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뭐 원고를 줬는데 네. 일단 이걸 봤더니 뭐 한 4화 정도 너무 계속 회상만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빠꾸를 놓는 듯한 그런 에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또 뒤에 보면 그러면 그게 뭐야? 콘티 검사나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 한국 웹툰 실상으로는. 원래 없죠. 근데 어느 화를 보면은 또 신인 작가들 중에 이제 다시 데뷔를 하고 하는데 뭐 1년 동안 콘티 작업만 하다가 통과를 못해서 이렇게 다시 뭐 참가하게 됐다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애매하게 이제 한국 어떤 웹툰이 중국 남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처리를 했더라고. 아무튼 그런 역이 그 사람 역이 아마 타카하타 이슨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거기다 힘을 실은 것 같진 않았어. 제가 본 분량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와카라는 어떤 아이돌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 타카하타 작품인 치노히메가 연극을 했었는데 그 와카라는 아이돌이 그 연극 주연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생 작업실에 방문한다니까 막 다들 신났지. 그 와카가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준비하고 뭐 목욕도 2번 그 나중 얘기지만 하고 뭐 그러면서 신났는데 이 와카가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진심으로 방문을 한 거야. 온다고 막 쿠키도 구워오고 중간에 뭐 먹칠해 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다 쓸어 올려가지고 묶잖아. 원고에 이렇게 안 쓸리게. 하는 거야. 하고 심지어 그 먹 작업도 되게 충실하게 한참을 하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 그럼 자기 옛날 그 여자친구인가 현재 여자친구인가 그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졌잖아 그때. 헤어졌죠. 자꾸 집 나가면 네. 얘가 원고 마감 못하고 막 그랬던 거지. 그때 막 찾으러 가고 막 그랬었던 거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비교된다 이러면서 사랑을 느낀 거지. 사랑까지보다 사랑? 호감이라고 네, 하죠. 그래 호감. 연심. 뭐 하여튼 아무튼 아저씨의 주체이지. 그렇지. 근데 뭐 막 대놓고 그거를 표현하진 않아. 그냥 그렇지. 스스로만 좀 그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고. 근데 양심 있는 아저씨다. 이 와카는 되게 성실한 성격인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음악방송 MC에서 잘렸어. 내용을 보니까 뭔가 상납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싫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린다. 그러면서 타카한테 상담을 하려고 그래. 왜냐면 주변에 매니저한테 하면 걱정하니까 좀 모르는 사람한테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온 거죠. 이때 샤워 2번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거기서 기대하면서. 나는 상담한다고 그 부를 데모 때. 기억도 못했는데 거기 굉장히 충격받았구나. 나 되게 충격받았어. 아니요, 한 번만 감히 했으면 엉간 괜찮나? 셈이심. 뭐 샤워 2번 하면 잘 보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 번으로 안 되는 거를 2번째 뭔가 더 깨끗하게.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그게 뭐 서로 연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분위기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네, 되게 진실하게 진짜 조언도 네. 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둘이 상담하고 나가는 사진이 하필 찍혀. 근데 그 찍은 애가 이 주간 바이브스 요 계열에 이렇게 소속된 사진 작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네 계열에 있는 뭐지? 작가잖아. 작가의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올릴 순 없잖아. 근데 원래 그러니까 와카를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었고 음악 방송 그 MC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MC에 뭔가 딜을 캐보려고 왔다가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였나? 네 맞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딜을 한다. 네, 어떻게 딜을 하냐? 원래는 이 사진을 그 계열사의 다른 주간지에다가 거기다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막았고 근데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냐? 나중에 거기다가 그라비아 찍어주겠다. 그러고 딜하고 막아요. 네. 그리고 타카타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걸 보고서는 내 존재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란 존재는 그러면서 쿨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죠. 그 SNS로 연락했는데 그 SNS 계정 바로 삭제하죠. 차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했어요. 처음에 그거 서로 뭐 마팔 받아주니까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게 그냥 좀 주책이다 이 양반. 그러니까. 근데 뭐 되게 밉진 않았어. 샤워 2번 기억도 못했고 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순정이야 순정. 그래 뭐 막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정도 아니 하는 근데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아 진짜 얘는 정말 진실한 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내가 조금 반성하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카와라는 작가가 두 번째 작품을 그리면서 나온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애니멀 정션이라는 작품을 그린 후카와가 차기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구상이 너무 안 떠올라. 그래서 원래 얘 담당자는 미부라고 그 잘 먹는 친구 있잖아요. 거기 네네. 쿠로사와랑 맨날 같이 뭐 먹어라 얘네 걔였는데 미부가 잘 안 되니까 쿠로사와로 편집자를 교체를 해요. 교체하고 갔어. 근데 후카와는 딱 보니까 완전 운동부 계열이잖아. 아 나는 운동부 계열이랑 되게 안 맞는데 그러면서 쿠로사와를 별로 탐탁해 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편집자도 탐탁지 않고 차기작 구상은 안 떠오르고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다른 얘기인데 전자책 그런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동물 만화 특집을 한대. 그러니까 동물 만화를 찾다 보니까 이 애니멀 정션이란 거 전자책 만들면 괜찮겠는데 거기는 기획자가 생각을 해요. 후카가 원래 첫 번째 작품으로 냈던 이제 만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 진짜 대박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낸 게 애니멀 정션이었는데 이게 진짜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진 상태에서 이제 새 작품을 낼래니까 더 어려웠던 거죠. 안 팔렸다기보다는 3권하고 이제 연재 종료를 먹은 거지. 네, 그런 첫 거. 번째 작품이 있었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던 와중에 전자책에서 갑자기 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전자책 업체가 어쨌든 각 딜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 실제로 그 책이 나왔던 회사에다가 그 딜하면서 다니면서 어떤 걸 가냐면 이런 작품들을 그 웹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앞부분을 무료를 하거나 특정 기간 전권 무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웹연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거죠. 어떻게 그쵸, 내 작품을 공짜를 풀어. 공짜로 해? 근데 이제 막 데이터를 보여주죠. 이게 공짜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앞에 독자를 끌어모으면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웹에 연재가 되고 애니멀 정션은 그 웹에서 엄청 호평을 받았어. 전자책에서. 그래서 막 1위로 실리고 그러죠. 그래서 중세도 이제 찍는 거잖아요. 결국 네. 종이책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으로 탑을 찍고 결국 종이책도 중세를 결정하기로 하고 근데 후카와는 여전히 좀 고민 중이었어. 네. 차기작을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라멘집에 자주 가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자기 책이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후카와가 내가 원래 옛날에는 그냥 라멘집 같은 데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만화책을 만들고 싶었지 라면서 기운을 내가지고 새 연재를 시작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네. 뭐 여기서 약간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후카는 되게 유약한 어떤 여성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 네. 막 되게 감정적으로도 여성이요? 후카와가? 여성이잖아. 남성 아니었어? 여성 작가예요. 너 그게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실제로를 그래서 이제 쿠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잖아. 네. 운동부는 안 맞을 거라고. 네. 근데 오히려 쿠로사가 이제 힘을 주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거기서 무슨 라면 이야기 나와요. 어떤 선배한테 되게 선물 받은 무슨 징기스칸식 라면인가 그런 컵라면이 하나 있는데 근데 시합에서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라면이 부러워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3분 이상은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 말이 진짜 웃기면서도 괜찮은 말 되게 같았어요. 쿠로사와답지만 네. 3분 이상 고민하면 라면이 불어버린다. 네. 그리고 어차피 시합은 다시 할 수 없다. 그 그런데 시합은 다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시합이 우린 있다. 이 얘기를 그 시합에 이기면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쿠로사가 그거를 이 후카의 입장에 뭐 이입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 네. 굉장히 어떤 날것의 말, 되게 단순무식 캐릭터로서 그냥 한 거였는데 네. 먹힌 거지.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약간 용기를 얻은 것도 있고 여기서 막 펑펑 우는 장면도 그래서 라면집이었던 거고. 네. 뭐 그 그런 라멘집에 진짜 오래된 막 잡지 같은 것도 놓여 있고 그랬거든요. 바이브스 예전 것도.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작품이 온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자책의 어떤 생리가 완전히 종이책과는 달라졌다는 게 여기서 많이 부각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동물 특집 만화, 뭐 동물 만화 특집 해가지고 딱 올려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만화인데 한데 이제 공개가 되니까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잡지로 공개됐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후반부에 이제 플로우라는 네. 웹 잡지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
거. 네. 이건 이제 연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세태를 반영하면서 늘어난 부분으로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타카타가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웹이란 게 있어. 그러면서 웹은 세로 스크롤로 그려야 되니까 아 그럼 내가 웹에 적어가려면 연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네.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그냥 컷만 이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실 웹툰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연출 방법을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이는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림 자체를 고민하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펀치를 날렸으면은 예전에는 만화책 같으면 전면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얼굴이 어느 쪽에 위치하건 상관이 없었는데 세로 스크롤로 할 때는 이쪽에는 뭐 때리는 사람의 얼굴이 배치되고 이쪽은 뭐 맞는 사람의 얼굴이 배치돼 가지고 세로 스크롤로 했을 때도 이상하지 않게 했다. 이거 말로 설명하려고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을 이제 내놓더라고요, 나름. 그러니까 맨날 그런데 그거는 만화를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사실은 만화 작법을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컷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몇 컷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뒤에 넘어가는 순간 어떤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걸 알고 그리면 훨씬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해내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도 사실 지금 웹툰이 그래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수준 이상의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웹툰 작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약간 일관성은 없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일관되게 한다고 정형화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왕도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했고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걸 다들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짤막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타노사키라는 탤런트가 있어. 근데 자기가 동경하는 직업인을 하러 해보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바이브스에다가 아 나는 여기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바이브스 당연히 콜이지 유명한 탤런트가 온다는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아유를 불러요. 아유가 전부터 약간 이런 편집자가 괜찮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캐치한 거예요. 쿠로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유는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상기를 시켜드리려면은 네. 그러니까 전에 뭐 아버지가 뭐 집 나가고 되게 유명작 하나 남기고 망나니 같은 작가 하나 있었잖아. 네. 그 집 딸내미인데 예쁘장하게 생기고 그래서 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약간 빡치는 뭐 이런 에피소드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점점 그 만화 편집자로서 이제 뭔가 꿈을 꾸게 되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네. 쿠로사와가 이제 연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쿠로사와도 계속 아, 아유가 편집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불러서 뭐하냐 이거를 웹에 기사로 올릴 그런 촬영 레포트를 작성하는 뭐 일일 알바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부르면서 여기서 만화 잡지안에서 생활을 하면은 좀 편집에 대한 좋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 호감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불린 거야. 그래서 아유가 일을 해보니까 진짜로 편집자의 매력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아 나 편집자 되고 싶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말을 끝나요. 하죠, 직접적으로 진짜. 그리고 이제 12권부터는 굉장히 큰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야스이라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뭐랄까 예전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작가와의 어떤 거리감도 딱 유지를 하고 딱 여섯 워라벨도 시에 굉장히 어. 잘 지키고 실력은 있어. 실력은 있지만 그 어떤 작가 한 명을 굉장히 그 아가리에라는 작가가 있었어. 맞아요. 얘를 그냥 거의 뽑아먹듯이 해가지고 그 완전 작가 생활을 망친 어떤 장본인이기도 한 편집자예요. 네. 근데 얘가 어떤 웹 만화 잡지를 이제 제작하기로 이제 제안을 했고 이제 거의 통과가 된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요 웹 만화 잡지는 기존 잡지랑 다르게 오직 독자의 피부잇으로만 다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웹툰, 네이버 웹툰 그런 거죠. 조회수.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품 수가 많아도 되는 이유가 왜냐면 조회수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되니까 손해볼 게 전혀 없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뭐 다 투고를 받아가지고 웬만한 건 올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등수에 오르면은 편집자가 붙어서 이제 같이 만들고 단행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웹에 하나 더 구축을 한 거야. 그게 이거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뭐 동일한 거 네이버에 도전 만화인가 무슨 도전 웹툰이가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알겠는데 네이버. 그거랑 좀 다르지. 이거 단행본으로 낸다니까. 아 여긴 단행본까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소년 점프가 웹에도 만든 거 있잖아. 네. 점프 플러스인가? 이름 정확히 뭐지? 정확히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르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소년지 뭐 소녀지 청년지 이런 것도 없어. 남성향 여성향 불문.
근데 중요한 거는 야마베 국장이라는 요 상관이 하나 있는데 되게 옛날 사람이라는 듯이 나와. 자기 이름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약어로 쓰면 막 혼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데 이제 야스이가 설득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트집 잡힐 일을 한 다음에 화를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비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이끌어낸 다음에 경비가 그럼 개선되면 오케이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확답을 받아놔요. 사진도 찍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데 적잖아요. 경비만 되면은 되냐. 근데 이거 맞냐고 막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걸 막 사진으로 찍어 놓죠. 일단 약간 화를 내게 한 이유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네. 약간 화내게 하면 마음이 또 편해지고 자기가 위에 있다는 생각에 네. 막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겼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웹 제작 업체를 바꿔서 통과를 해요. 이제 단가를 낮춘 거야.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 웹 제작 업체 기존 업체가 이 국장이 맨날 어떤 꽂아준 된 거죠. 약간 그런 네. 거라서 좀 비싸게 받았나 봐. 네. 근데 요걸 누가 바꿨어? 막 했는데 바꾸지 말란 소리도 안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웹 잡지가 설립이 됐는데 잡지명은 플로우야. 예전에 야스이가 되게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일했던. 망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상처를 입어서 작가하고는 이제 뭐 어떤 거리감을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워라벨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렇게 명심하게 된 그 잡지 이름이 플로우였는데 이건 이제 부활하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원래 연재했다가 이제 망하게 된 작가들도 막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재밌겠다 이러면서. 요게 편집장이 이제 야스이 본인이 되게 됩니다. 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뭐 제작 업체를 아직 선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죠. 네. 후식이라는 데랑 하게 돼. 얘네들이 뭐 좀 아이디어 많이 내는 걸로 나와요. 네. 뭐 클릭 많이 하면은 뭐가 뭐 보너스로 보이게 뭐 이렇게 만들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 내는 곳 뭐 여기랑 이제 하게 됐지. 그리고 나서 아가리에가 여기 다시 만화를 투고를 했다. 근데 누가 봐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또 프로기도 하고 딱 스타일이 있고. 쿠로사와가 딱 보고서는 좀 동글동글해지긴 했지만 이건 아가리의 작가님 작품이겠네 이걸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아가리에는 여행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그 에세이 만화를 그렸어.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 가지고 좀 그렸던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응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만화가 인기를 얻게 된다. 뭐 그런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잠깐의 얘기인데 그 댓글을 어떻게 할까. 그 작가들이 분명히 상처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오고 가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토론을 거쳐서 웹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정말 무슨 쌍욕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삭제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냅두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요즘 작가라면 그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런칭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가리의 만화의 담당자가 이제 누가 되느냐, 요게 이제 큰 관건으로 올라서죠. 원래 플로우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담당자 선택할 수 있고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처음에 홍보할 때 그렇게 네. 적어서 냈죠. 그런데 갑자기 상해 3위권 안에 드는 작가는 야스이가 야스이가 담당한다, 편집장이 담당한다 이런 문구가 되게 조그맣게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읽어야 붙여서 돼. 나중에 어. 좀 치사하지. 어.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아가리의 그 오빠도 이제 그런 조언을 해. 뭐 회사원인 것 같은데 좀 잘 나가는 회사원처럼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도 나 같으면은 그 예전에 너 망쳤던 그 편집자 있지, 일은 잘한다며, 라고 이제 걔랑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가리는 결국 그게 아니라 쿠로사와를 선택을 하지.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공지를 했잖아요. 이제 뭐 그걸 알게 되고 해서 이제 나 쿠로사 아니면 싫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스이가 아가리를 찾아가서 만나.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는데 일할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이제 야스이랑 동시에 말하는 거지. 야스이가 생각하는 건 이해관계 일치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이는 안 좋지만 우리 둘이 이해관계가 맞고 또 잘할 수 있으면 나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지만 아가리에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신뢰라고 답하죠. 네. 하지만 그 쿠로사와는 야스에게 뭐 기회가 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맡기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 후에 올라간 공지를 약간 뒤엎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스이와 쿠로사와가 약간 대결하는 듯한 이런 구도가 설정이 되지. 그래서 야스이는 막 연재가 되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약간은 뻔한 방식. 이걸 이제 바꿀 예정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여행사에서 자기가 일하던 느낌이니까 자기가 거의 주인공화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주인공을 남자로 바꾸고 직접 뭐 여행지를 다니다가 뭐 연애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로 바꿀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그 얘기를 타카타 이슨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야스이가 맡으면 그렇게 하겠지. 그게 이제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자기는 쿠로사와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 고유의 매력이 다 그럼 상쇄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해야겠다. 점점 더 사명감을 갖게 됐지. 그런데 야스이도 약간 갈등은 하고 있어. 얘가 고민하는 건 그거 자기가 시대에 뒤처질까봐 약간 고민하는 게 많이 그려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오키베라고 그 일본 드라마에서는 오다기리조. 오다기리조가 진짜 생긴 것도 만화에서 딱 정확히 그렇게 생겼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아, 그 드라마를 너무 참고해 이 작가가. 드라마 덕후야. 안 보고. 이 점점 쿠로사와도 엄청 동그래져 초반보다. 그러니까 나중엔 거의 사람의 얼굴이 아니던데 약간. 완전 정말 아기공 그대로지. 네. 코구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둘이서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이오키베가 항상 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실은 너 그 쿠로사와 질투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해요. 내가 말이 되냐 걔를 그 쿠로사가 아니라 쿠로사의 젊음을. 그때 뜨끔하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획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쿠로사가 기획안 써서 이제 통과되면은 나 시켜줘 했는데 그래 해밤 하면은 와 했는데 시켜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잖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기획서. 그러다가 그런데 딱 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SNS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경우에 캐릭터 설정에 SNS를 여러 개 사용한다. 뭐 일반 계정 무슨 덕후 특우 계정. 계정 뭐만 올리는 계정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나는 이런 생각조차 절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충격을 먹은 거지. 아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는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런 동시대성은 이제 무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센스로는 절대 자기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윗사람들이나 설득하는 일을 전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게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플랫도 나로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좀 더 젊은 어떤 편집자와 같이 일하기를 늘 꿈꾸고 있지만 우리 방송도 그래서 젊은 패널이 오면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남자라도 아니 남자는 됐고 그 패널도 좋아하실지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말도 못하나.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쿠로사가 그 아가리의 담당을 맡게 된다. 네. 이렇게 굉장히 해피하게 끝납니다. 네. 어쨌든 뭐랄까 이제 젊은이의 승리라고 보기엔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반성 내지는 뭐 이렇게 화해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어쨌든 좀 돌아가긴 했지만 반성하긴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만화에라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수도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한 방법이. 음. 그게 이제 기성세대와 지금 신세대를 가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상당히 많은 교훈을 던져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2권 마지막에 이제 피부전이의 그 나카타의 작품 피부전이의 그 도르크라는 어떤 악인이 하나 등장하나 봐. 네. 근데 얘의 캐릭터가 되게 약해지기 시작했다. 근데 쿠로사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지. 아직 신입이야. 그리고 나카타 역시 어떤 그 평론가의 그 평을 보고 당황을 했어. 굉장히 전곡을 찌른 거지. 네. 캐릭터가 늘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놀랍게도 나카타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미쿠라야마 센세한테 상담을 하러 가요. 그 센세도 놀라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찾아오다니 벌써 한 단계 발전했다. 이것만으로도 발전했다. 그렇죠. 그 정도지.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조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약간 토론 느낌이긴 한데 결국 이거야. 만화가는 사람을 직접 들여다 봐야 한다. 캐릭터의 깊이가 없는 건 네가 안 들여다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얘가 항상 귀를 기울인대. 근데 누가 뭐 결혼한다고 뭐 이렇게 했더니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쳐다보지도 있었지. 않아요. 쳐다보지조차 않았으니까 너는 그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네, 없어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치. 상황에 대해서를 그려내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얘가 그리는 거 굉장히 피상적인 캐릭터일 수밖에 없다. 근데 도르크라는 캐릭터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형상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만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둔 거지. 네, 일부러. 그러니까 캐릭터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 도전을 했는지도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 피부전이라는 만화의 피부가 약간 그 공포감 뭐 인간이 가진 약간 그
악한 감정, 뭐 어두운 그런 감정 같은 걸 뭐 형상한 뭐 이런 걸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도르크는 완전 절대 악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약해진 거지. 네. 그리고 나중에 가미하는 것도 그런 인간적인 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뭐 그런 방식으로 진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쿠로사와도 같이 가. 왜냐면 이거 일이지 않냐라고 꼬시더라고. 그런데 너무 웃기게 아빠가 치매야.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자기가 나카타 하쿠다. 이 만화를 그린 게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나카타 하쿠가 너무 너무 충격을 충격을 먹고 받았죠.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막 하지. 네. 그러면서 끝납니다. 왜냐면은 나는 절대 아버지를 만나도 용서를 구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내심 그렇게 생각했지. 네.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또 어딘가 네, 있었겠죠. 근데 당연하지. 갔더니 심지어 자기래. 그럼 나의 존재는 뭐지?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동안 학대받았던 나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요. 치매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줄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상을 해도 분명히 이제 가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마음을 먹고 갔어. 내가 지금 덩치도 이제 훨씬 크고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고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라고 갔는데 어떻게 얘가 충격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정말 그렇지. 정답인 그게 것 같아요.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답이었던 것 그 같아요. 표정이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보기에. 그 내가 나카타 하쿠인데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표정이 그렇죠. 네, 좀 무서웠어요. 사실 이 만화가 그림을 되게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소름 끼치게 아주 정확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직접 시킨 거 아닐까 누구한테? 그 표정 좀 지어봐. 그게 더 어렵겠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게 꽤 오랫동안 또 시작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 플로우가 어떻게 전개되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